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영상 칼럼 굳은 땅. 원래는 일요일 아침 6시에 올려드리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8시로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앞으로 일요일 아침 8시마다 제가 올리는 영상 칼럼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날씨가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제주는 이제 완전히 봄입니다. 너무나 화창하고 포근한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도 행복한 봄 날씨를 만끽하시길 빕니다. 그런데 지난주 가장 쇼킹했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의학계 소식이라면 아무래도 김정주 씨의 우울증과 사망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임 산업의 뉴 리더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 또는 부러움을 받았던 분인데요. 1등, 2등을 다투는 가장 돈이 많은 분이고 성공한 사람인데 한창 나이에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실은 그분도 이곳 제주에서 산다고 합니다. 저도 몇 번 식당에서 멀리서나마 얼굴을 뵌 적이 있는데요. 갑자기 숨졌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놀랍고, 이분이 앓았다고 하는 우울증이 꽤 깊이 관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울증이라는 병이 무엇인지 아주 중요한 핵심만 몇 가지 간추려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는 금릉 바닷가입니다. 옥빛 색깔이 너무나도 아름답죠. 근데 바닷가에 나오니까 날씨가 추워서 겉옷을 하나 입었습니다. 제주가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은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슬픈 걸 말하는 겁니다. 슬프다고 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볼 때 슬픔을 느끼는 건요, 고도로 진화된 정신작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끼리들이 동료가 죽었을 때 흐느끼면서 슬퍼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약육 강식으로 표현되는 죽고 죽이는 원시 시대에서 애정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슬픔이라고 하는 건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랑할 줄 알아야 슬픔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슬퍼하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하기도 하고요. 가족이나 종족을 애틋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적자 생존의 시대에서 살아남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슬픔이 위대한 감정이라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슬픔이 진화, 그러니까 뇌의 DNA의 산물이라는 거죠. 굉장히 좀 유물론적인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뇌 속에서 무드를 관장하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습니다.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노아드레날린이라든지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무드를 올렸다 내렸다 관여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잘못으로 지나치게 슬픈 거죠. 정상적으로 느껴야 할 레벨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매사에 처지고 흐느끼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밥도 안 먹고 급기야는 이제 자살과 같은 나쁜 충동, 생각에 빠지고 심지어는 행동에 옮기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자살하면은 성냥불만 생각을 합니다. 뭐 실직을 하고 실연하고 부도나고 나쁜 거, 스트레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성냥불, 사소한 거예요. 깔려있는 기름이 중요한데 그 기름이 바로 우울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아주 사소한 성냥불에도 나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울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진화되면서 오늘날 인간이 최고등 생물로 적자 생존에 성공하고 번성하게 됐지만, 이게 지나치게 작동하게 되면 오히려 죽음을 결심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 슬픔이라고 하는 질병, 우울증이 뇌에서 비롯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이나 성격이나 인내심이나 이런 게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기처럼 뇌의 질병이다. 여기 세로토닌 레벨이 낮거나 이런 문제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 갖춘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다. 돈 많고 성공하고 잘생기고 유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부러워하는 걸 다 가진 사람도 우울증은 얼마든지 생기는 거다. CNN을 창업한 미국의 테드 터너, 억만장자고 유엔에 뭐 수억 달러를 기부하고 제인 폰다처럼 아주 멋진 부인을 둔 적도 있고요. 최고로 성공한 남자인데 그 사람이 기자들에게 나는 매일 머리를 권총으로 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아주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예요. 세계 최고의 미녀 엘리자베스 테일러 우울증입니다. 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인데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너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래. 조금만 참아. 힘내. 네가 팔자가 편해서 그런 거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잘못된 얘기죠. 오히려 우울증 환자들에게 필요한 건 전문적인 치료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가능하면 빨리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왜냐하면 요즘은 다행히도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죠? 뭐 프로작, 졸로프트, 뭐 렉사프로, 머릿속에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그래서 많은 경우 이 약물을 매일 먹게 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드라마틱하게 그동안에는 방에 훅 박혀서 나오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매사에 가라앉아 있고 잠도 못 자고 그랬던 분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만면에 미소를 머금으면서 막 사람들 만나러 다닌다는 얘기예요. 극적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게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건 우울증이 아닙니다. 예컨대 뭐 어느 날 갑자기 센티해지는 거 있죠. 갑자기 뭐 옛날 친구를 만나고 싶고 어디 여행이라도 하고 싶고 뭐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싶고 뭐 낙엽이 떨어진다라든지 눈이 내린다든지 뭐 이런 거요. 이런 거는 그냥 우울한 감정이죠. 센티멘탈한 거죠. 이거는 누구나 느끼는 거고 우울증이 아니에요. 우울증은 외부에 어떤 즐거운 일이 있어도 그냥 뇌 자체 때문에 그냥 축 가라앉아 있는 거죠.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이거는 정말 죽고 사는 병일 수 있다. 왜냐하면 자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아끼던 물건을 나눠준다라든지 종교에 심취한다라든지 아니면 문자나 전화를 통해 뭐 그동안 고마웠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면 이건 정말 초응급 상황이죠. 내버려두면 정말 큰일 납니다. 빨리 전문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전형적인 얼굴이 있죠. 우울증 환자들의.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이 슬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러시아의 작곡가죠.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입니다. 이분은 정말 아름다운 우수에 깃든 선율을 남겼죠. 국내에도 좋아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의 모습입니다. 눈빛이 굉장히 그윽하죠. 네. 만일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울증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네,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같이 실감나는 장면이죠. 겨울이와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유채밭에 나와봤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춥고 힘들어도 어김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봄이 오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우울증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자, 만일 전형적인 약물 치료로도 효과가 없는 이른바 난치성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최신 치료죠. 에스케타민이라고 하는 비강 분무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ECT라고 불리우는 전기 충격 치료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 두 가지 모두 FDA 공인을 거치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적극적으로 치료에 도입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난치성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비욘디를 검색해 보시면 여러 전문가들이 관련 내용을 올려놓았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대통령 선거일이네요. 저도 며칠 전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올해 90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정정하시고 건강하셔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빛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뵐게요.